자, 얘들아 이번에 사실 수필로 넘어갈까 했는데 오늘 그냥 현대시를 다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연탄 한 장을 한번 찾아볼게. 몇 장 넘기고 또 넘기면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올 거야. 안도현의 연탄 한 장 24번에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있는 그 부분을 찾으면 돼. 샘깁 학생들이 찾아야 되는 건 그 부분이고, 이 연탄 한 장은 산속에서, 나이덕의 산속에서 그 뒤에 읽어보기로 같이 나와 있는 작품이야. 같이 가보자 얘들아. 안도현의 연탄 한 장.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특징이 뭐냐면 나가 어떤 태도를 살아야 한다, 삶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충고와, 두 번째는 심상 중에 촉각적 심상의 대비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박아버려. 자, 제목으로 감잡기 가봅시다. 자신을 태우고, 그럼 자신은 굉장히 뜨거움 속에서 으깨는 방법으로, 이게 바로 뭐야? 연탄의 삶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연탄의 어떤 효용성,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자신을 태우고 으깨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연탄의 속성, 그러니까 타인을 사랑하는 희생, 정신, 이거잖아.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가치와 이기적 삶에 대한 반성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제 내려오자.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자, 처음부터 다시. 또 다른 말이라는 것. 두 번째에 뭐라 그랬어? 삶이란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이라는 것. 삶에 대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됐어? 삶에 대한 어떤 격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삶이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훨씬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연탄의 속성 얘기했잖아요. 자신을 태우고 으깨어지기까지 헌신하는 삶. 즉 삶은 뭐다? 나가 아닌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한다. 된 거 맞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은 연탄이네. 은유법이야. 이어가 볼게.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자, 기간은 언제부터? 방구들이 선득선득해지는 날. 아마 가을, 늦가을 정도부터 초봄까지. 너무 추운 그때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팔도가 조선이야. 반복했어, 의미를.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 즉 우리나라 관광객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 당시에 그랬단 얘기죠. 지금 시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연탄차가 무릉무릉, 음성 상징어 무릉무릉,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청각적 심상이다.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자, 그럼 연탄차가 무릉무릉 언덕길 오르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삶의 고통이야. 시련이 어디나 있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자, 연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듯이 의인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일단 제 몸, 여기는 몸이라고 그랬잖아. 연탄을 몸이라고 얘기했다. 의인이야.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연탄이 뜨거워지면 타인은 뭐한다? 희생적으로 사랑한다. 타인에게 따스함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야? 이 연의 일행이 모여서 방구석이 선득선득해진다. 지금 연탄은 뭐다? 뜨거워진다. 촉각적 이미지 대비다. 계속 가볼게. 매일 여기도 나오네. 따스한 국과 국물. 잘못 읽었어요. 다시요.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뭘 몰랐어? 나의 무지함. 난 몰랐어. 무엇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는 거 몰랐어. 이거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촉각적이야.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여기서 온몸으로 사랑한 건 연탄이지. 타인을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누가? 나의 모습. 나는 두려웠다. 이 얘기야. 난 너무 두려워서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했네. 즉 나는 두려움에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못했다. 성찰적, 반성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타인을 위해 희생적 사랑을 베풀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게 이연이야. 이기적인, 나의 두려움 때문에 이기적인 태도를 반성한다. 타인을 위해 희생적으로 살지 못했다. 그 다음 3년 가보자.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보자. 삶이란 어디서 나왔어? 1년의 이행에서 나왔는데 반복하고 있죠.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나를 산산이 으깨는 연탄 같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시선을 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 겠죠? 눈 내려 겨울이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촉각적이죠. 미끄럽다. 세상은 미끄러워. 넘어지기 딱 좋아. 이게 길이라는 게 인생을 상징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먹고 걸어갈 그 길 무엇으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너무 미끄러운 그 언덕길을 연탄 마지막 재를 깨뜨렸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미끄럽지 않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연탄재 뿌려줬단 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산산이 뜨거워진 다음에 산산이 으깨져서도 끝까지 남을 위해 희생한다. 그 길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도치로 강조하고 자기가 희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이런 거죠. 세상에 밑거름이 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합니다. 이런 작품이네. 이해와 감상 한 번만 읽어볼까? 여기는 연탄 한 장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타적인 삶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기적인 나의 삶에 대해서 반성했다. 그 다음 이 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인 연탄의 속성을 통해 당신의 연탄이 가장 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 기름이나 가스로 난방을 하지 않았어. 메마르고 이기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일깨움을 주는 작품이다. 1년에서 화자는 연탄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바람직한 삶이다 라는 명제를 던졌어. 그리고 이연에선 연탄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선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조선 8도 널리 쓰이는 연탄의 효용, 그 가치를 쓰임새를 바탕으로 하염없이 뜨거워진다. 타인에게 따스함을 주기 위해 자신의 온 몸을 희생하는 그런 연탄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연탄처럼 살지 못한 나를 반성한다. 3년에선 어떻게 사는 게 좋아? 산산이 으깨는 게 맞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대. 또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깨어진 연탄재가 사연이죠. 빙판길의 미끄러움을 막아주는 것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마지막까지 희생하는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핵심 정리 한 번만 읽어볼까?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자기 성찰적, 고백적, 제재 연탄 주제, 헌신적인 삶의 가치,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특징 1번, 일상적 사물을 통해 연탄, 삶의 교훈을 발견했다. 2번, 유추적 발상, 연탄과 인생 연결했다. 를 통해 주제를 구체화했다. 청각과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된 거 맞죠? 이렇게 우리 연탄이라는 그 중요한 소재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였다.